캐드 기초 20강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은 도면층 개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학습 내용은 도면층의 개념과 활용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의 개념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도면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익힌 후에 이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이 이제 영어로는 러이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도면층을 먹게 되고요. 도면층이 또 중요한 CAD를 다루는 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도면층 개념 및 활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은 이러한 개념인데 도면층 이름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요. 동결은 도면층을 고정시키는 거죠. 잠기는 거 잠궈버리는 거고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도면에 들어가는 도면층의 색상을 바꾸게 되면 도면 선 같은 것들을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선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다양한 색상을 쓸 수도 있고 선 종류도 직선 파선 1.4선 2.4선 다양한 선 종류를 쓸 수도 있고 선 굵기도 선 가중치가 일종의 선 굵기가 되겠는데 선 굵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외형선이 가장 도면에 들어가는 선 중에 두꺼운 선으로 그려져야 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개념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도면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선들이 이런 도면에 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 도면의 외형선이 이 표제란을 이용하는 외곽선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중심선이라든지 다양한 선의 종류에 따라서 도면층을 달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데 쓰이는 것이 도면층이 되겠고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예를 다음의 예를 통해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개념 및 활용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면층의 선을 두껍게 이렇게 썼으면 그래도 화면에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선 가중치 표시하는 거나 숨기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숨기면 도면층 선을 두껍게 선택을 했어도 두껍게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맨 아랫부분에 가운데쯤 부분에 선 가중치 표시를 하게 되면 선을 두껍게 하면 두꺼운 선으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 가중치를 표시하고 숨기게 하는 것을 명령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층 명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층에는 다양한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도면층 도구막대 또는 홈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명령어 LAYER 러이어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셔도 도면층을 쓸 수 있는 명령어로 입력이 되고요. 단축키로는 LA를 사용해서 엔터를 치셔도 도면층을 명령을 준비시킬 수 있는 실행 상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도면층은 한 도면에 많은 객체 요소들이 존재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객체 요소가 많을 때 한 층에 모든 요소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요소별로 따로따로 여러 개의 층으로 분리하여 도면을 그리는 그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계기구 도면에는 앞서 다루었던 기초제도에서 이용하는 선 종류만 하더라도 중심선, 치수선, 외형선, 수문선 등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이들을 여러 도면층으로 나누어서 따로 구분하면 되게 편리하게 이러한 선들을 작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면층 개념을 정확하게 이 도면층을 사용하는 CAD 사용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면층 명령 중에 이렇게 된 아이콘은 새 필터 특성을 필터가 되겠는데 도면층 필터 특성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새 그룹 필터는 선택하여 필터에 추가한 도면층이 들어있는 도면층 필터를 작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는 이런 아이콘이고요.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표시하며 명명된 도면층 상태에 있는
도면층에 대해서 현재 특성 설정을 저장할 수 있고요. 저장한 설정을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새 도면층은 새로운 현재 도면층을 작성하신 좀 반짝반짝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로 도면층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도면층을. 그때 새 도면층을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명령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VP가 모든 뷰포인트에서 동결되는, VP는 뷰포인트의 약자고요. 그래서 도면층을 작성하고 기존의 모든 배치 뷰포트에서 동결시키는 기능이고요. 도면층을 삭제하는 기능 X 이 부분을 선택해준 도면층, 선택한 도면층을 삭제하는 기능이고, 현재로 설정은 이렇게 엔터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현재로 설정한 도면층의 이 부분이 내가 만약에 외형선을 계속 그릴 거면 외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로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라인들은 외형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선택한 도면층을 도면층으로 설정하는, 내가 중심선으로 선택한 도면층을 선택해 놓고 계속적으로 도면을 그리게 되면 중심선 센터선으로 되어 있는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 1.3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그려지게 되는 것. 모든 선은 그러면 점이 외형선으로 실선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중심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또는 파선, 수문선 같은 것들로 설정했을 때도 현재로 설정한 것이 파선, 수문선이면 도면층에 그려지는 선이 그 수문선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현재로 설정하는 도면층이 어딘지를 항상 판단, 유념하시고 도면을 그리는 것이 도면을 잘못 그리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갱신의 경우는 도면의 모든 요소를 스캔하여 도면층 사용 정보를 갱신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설정은 도면층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하며 도면층 알림 설정 및 도면층 필터 변경 사항이 도면층 도구막대에 적용되는 경우 도면층 특성 재지정에 대한 배경 색상 변경 등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도면층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은 드렸었는데, 도면 객체를 특성에 따라 편리하게 제어하고 필요에 따라 도면층 일부의 설정을 변경 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거나 출력되지 않게도 할 수 있어서 한 장의 도면으로 여러 장의 도면을 표현할 수도 있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객체는 꺼두어 작업 효율을 높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도면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도면층을 새로 이렇게 계속 만들게 되면 이런 다양한 도면층이 있는 거고요. 여기 도면층이 다양하게 있고, 이 엔터 표시가 있는 부분이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형선이 현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층에 구성되어 있는 색상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시킬 수 있고, 선의 종류도 실선부터 점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을 실선으로 그리고 싶으면 실선의 도면층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상태의 제어가 되겠는데, 활성 도면층은 아까 엔터라가 그랬고요. 뭐 이런 것들을 켜기, 끄기 아이콘이 있었고요. 동결은 얼음처럼 생긴 부분이 동결이, 도면층을 동결하면 그 도면층의 엔티티들은 볼 수 없고, 엔티티는 객체라 그랬어요. 이 엔티티들은 제작선으로 일시 중지를 시키는 것이 동결이 되겠습니다. 동결 해제시키는 것은 반짝반짝하게 들어오는 거고, 잠금 해제, 색상, 투명도, 가중치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표의 내용은 한번 쓱 보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도면층 만들기 및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면층 만들기 및 이름 지정하는 것은, 새 도면층인 경우에는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새 도면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름을 쓸 수 있는 상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도면층을 만들 수 있는 대화창을 열어 다음과 같이 직접 이름을 키인하면 되겠고요.
도면층 색을 지정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도면층에 들어가 있는 이 각종 선들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면 화면상에 헷갈리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색상 아이콘 영역을 클릭하여서 현재 선택한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지정해 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선 종류를 지정하는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에도 다양한 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도면층 선 종류 지정,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 선 종류 영역을 클릭해서 현재 선택한 도면층의 선 종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는 서브 옵션을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선 종류를 여러 원하는 선으로 선택, 로드라는 걸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이 선 중에 내가 어떤 선을 쓸지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로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테이프를 껴서 로딩을 시키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선을 선택해 줘서 확인을 누르시면 선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선의 종류나 색상이 있다면 현재 도면층이 원하는 선 종류나 색상인지를 확인해서 여러 도면층 중 선택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현재 도면층으로 지금은 외형선이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해 이걸 클릭하시면 선 종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센터선이다. 그리고 센터선으로 바꾸시고 여기를 누르시면 센터선으로만 그려지는 거죠. 센터선을 빨갛게 했으면 빨간 선만 계속 그려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도면층을 이해하시는데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변경시키면 화면과 같이 도면층이 도면층 1으로 변경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해야 도면층을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도면층이 뉴 레이어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새 도면층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도면층을 생성하는데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면층 목록에 도면층 1, 도면층 2와 같이 임의의 이름을 가진 도면층이 생성되며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하면 이름 변경도 가능합니다. 새 도면층 뷰포인트가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되는 것이 동결시키는 거고요. 새 도면층 뷰포트가 모든 뷰포트에서 동결시키게 되는 명령어가 되겠고 새로운 도면층을 생성하고 기존의 모든 배치 뷰포트를 동결시키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2번이 그거죠. 그러니까 2번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2번 뷰포트 설명이 되겠고요. 3번은 여기죠. 도면층을 삭제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X라고 써있는 이 강의 자료에 이렇게 1, 2, 3, 4번 버튼을 눌러놨으니까요. 혹시 못 찾으시면 그 부분을 가까이 갖고 가면 도면층 삭제라고 이렇게 마우스가 뜹니다. 마우스로 설명문이 뜨기 때문에 그때 선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가까이 가면 그 부분이 도면층 삭제하는 부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도면층을 삭제하는데 도면층을 선택한 후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면층이 삭제되죠. 단 현재 작업 중인 도면층이나 객체가 포함된 도면층 또는 외부 첨재된 도면층은 삭제되지 않는 거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되겠는데 현재로 설정하는 것이 4번이죠. 4번은 이 아이콘이 4번입니다. 선택한 도면층을 기본 설정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현재 도면층은 앞으로 작성할 객체가 그려질 도면층이 되겠습니다.
새 특성 필터가 되겠는데요. 도면층을 필터링할 때 알맞은 조건별로 구분을 해서 필터링 시켜주는 장치가 되겠고, 도면층 필터로 원하는 도면층을 빠르게 찾기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을 보게 되면 도면층은 도구 패널에 도면층 특성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불러오게 하고요. 그중 왼쪽 상단에 있는 새 특성 필터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면층을 특성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도면층 필터 특성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가장 상단에 위치한 필터 이름의 영역에 찾고자 하는 도면층명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도면층 필터 특성에 대화 상자에 AR 도면층이라는 이름의 필터가 생성되고, AR 도면층 바로 위에 위치한 사용된 모든 도면층을 선택하면 대화창 오른쪽에 모든 도면층이 나타나게 되고요. 도면층이 많을 때는 여러 개의 필터로 각 도면층을 구분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새 그룹 필터가 6번이 되겠는데, 6번은 슬라이드에서는 이 부분이다. 새로운 필터 그룹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부분 클릭하셔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도면층 상태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화살표로 부분 마킹한 부분이 7번이고요. 제가 강의 자료에서는 7번에 빨갛게 7번이라고 도면 번호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현재 도면을 여러 도면에 따라 관리 클릭하면 상태 관리자 대화창이 나타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리자 기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켜기, 동결, 잠금, 선 가중치 설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가중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화면 하단 상태 메뉴, 아까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상태 메뉴에서 선 가중치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선 가중치를 체크하면 선 가중치 제대로 표시 안 된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 가중치 설정한 내용은 작업 공간 맨 하단에 선 가중치 표시 숨기기에서 제어할 수 있고요. 선을 이렇게 0.3mm, 0.5mm 이렇게 두껍게 했는데 선 가중치가 표시 안 될 때 이 부분을 표시하는 기능이 선 가중치 표시 기능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거나 제가 원하지 않는 도면층은 삭제를 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층이 삭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선택된 도면층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도면층 0은 삭제가 안 됩니다. 도면층은 디폴트로 0 도면층이 항상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도면층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또 삭제가 안 됩니다. 객체가 포함된 도면층은 삭제가 안 됩니다. 외부 참조에 종속된 도면층 역시 삭제가 안 되는, 이런 도면층 삭제가 안 되는 4가지 경우를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은 layer state라는 명령을 치시고 엔터를 치시거나 도면층 상태 관리 형식에서 들어가는 4가지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으로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켜기 끄기, 도면층은 켜기 끄기를 해당 도면층 켜고 끄는 기능으로 도면에는 적용되지만 화면상에는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면층을 끄면 어떠한 편집도 할 수 없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기능 당장 필요한 도면층은 아니지만 차후에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남겨야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에서 켜기 끄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도면층 끄기 켜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때 끄기를 선택하면 해당 도면층이 오프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 중에 잠금과 잠금 해제 기능을 켜기 끄기 하는 것은 이와 같고요. 잠금 락이나 언락은 해당 도면층을 잠그거나 해제하는 기능으로 잠금한 도면층에서는 어떠한 편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금으로 해놔버리면 열쇠가 잠기듯이 모양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을 도면층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는 도면층을 어떠한 경우에도 편집되지 않는 거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 동결 해제가 되겠는데, 동결 해제는 화면상에 해당 도면층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도 동결한 도면층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기능이 동결이 되겠습니다. 도면층 용량을 줄여서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용량이 아주 큰 도면을 작성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용량이 큰 도면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는요. 하지만 나중에 산업체에 이제 취업하시거나 복잡한 도면을 그리시거나 핸들링 하셔야 될 경우에는 이 도면층을 동결 해제하는 기능을 사용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면층 켜기 끄기는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 해당 도면층의 객체 용량은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동결 해제는 화면상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해당 도면층 객체가 완전히 동결돼서 용량이 존재하지 않아서 도면층 용량을 줄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층 켜기 끄기와는 정반보다 더 도면층 자체 용량도 잡아지지 않는 굉장히 더 깊숙한 기능이 동결 해제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층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층 도구를 열어서 변경하거나 관리하는 옵션이 되겠는데요. 도면층 도구는 이렇게 풀다운 메뉴에서 여러 메뉴 중에 형식 메뉴로 들어가서 도면층 도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중에 새 도면층으로 객체 표시, 그 밖에도 객체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기, 이전 도면 숨기기, 도면층별 보기, 도면층 일치, 현재 도면으로 변경, 도면층 분리하기, 분리 해제, 도면층을 끄기, 켜기, 도면층을 동결하기, 도면층 동결을 해제하기, 도면층을 잠그기, 잠금 해제. 아까 좀 전에 도면층을 동결하는 거와 도면층 끄기랑은 굉장히 깊숙한 명령어라 그랬습니다. 도면의 용량도 차지하지 않는 것이 도면층 동결이 되고, 도면층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지만 도면층을 잠궈 놓고 나중에 또 그 도면층을 해제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잠궈 놓는 기능. 하지만 컴퓨터 전체 도면을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의 파일 장치 용량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실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도면층을 깊숙하고 복잡하게 쓰면 도면이 굉장히 복잡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컴퓨터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컴퓨터가 버벅대거나 느리게 반응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복잡한 부분에 당장 쓰지 않는 도면을 이렇게 동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풀다운 메뉴의 형식에서 도면층 도구로 바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켜고 끄고로 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층 설정이나 도면층을 삭제하는, 도면층 병합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여태까지 배웠던 도면층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한 요점 및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층 개념 및 활용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도면증 명령에 대해 다양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면증 상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고요. 새 도면층을 만들어서 반짝이는 거를 계속적으로 계속 도면을 여러 개를 해서 그 도면층의 이름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기억나시죠? 도면층 색상을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색상을 지정하는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도면층도 실선으로 할지 점선으로 할지 1점 세선으로 할지 2점 세선으로 할지 또는 굵은 선으로 할지 얇은 선으로 할지 숨은 선으로 할지 도면층의 선의 두께는 0.1mm로 할지 0.3mm로 할지 도면층의 색을 지정하는 것 말고도 도면층의 선 종류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장 20강은 좀 요점 정리할 내용도 많고 강의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7번째로는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엔터 친 것 같은 갈매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도면층은 현재 도면층으로 설정돼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만약에 중심선이라면 항상 그 부분의 선이 빨간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면 그 도면층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앞으로 그리는 모든 선은 빨갛게 그려진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면층 특성 관리자 대화창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요. 도면층을 켜기, 동결, 잠금, 선 가중치를 설정을 안 하면 아무리 선을 두껍게 해도 두꺼운 선이 표시가 안 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선 가중치를 어떻게든 하단 부분에 선 가중치 설정, 끄기, 켜기로 설정을 할 수 있었고요. 도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도면층 상태 관리자 명령에 대해 이해를 했고요. 도면층 도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복잡하지만 다양한 명령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한 것이 어떻게든 오늘 준비한 설명 내용이고요. 또다시 엘리노 스미스라는 유명한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름지기 무언가를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물러앉아 일이 일어나기만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을 주목해왔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일이 생겨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뭐를 성취하는 사람이라면 물러앉아서 일이 일어나기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생겨나게 당장 물건을 만들려면 물건을 사냥하러